근데 그 여자분이 너무 불쌍해. 자리를 많은데. 여자는 사진을 나한테 말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 심지어 본인이 우리 반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어. 자, 봅시다. 44번. 자, 반이요. 반이어의 조건 뭡니까? 일단 의미관계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의미관계가 반대인 게 딱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도 반이어가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반이어는 한 개의 의미 자질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기호로 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어떤 이제 단어의 의미 자질은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단어의 관계가 딱 하나의 의미 자질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이 나야 돼. 그걸 우리가 반이어라고 합니다. 조건이 약간 그 최소 대립상이랑 좀 비슷하죠. 자,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얘의 반이어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녀가 있을 거야.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개 없겠다. 아저씨. 자, 그러면 의미 자질이라고 할 때 소년, 소녀로 나누면 지금 한 개의 의미 자질 뭐로 달라지는 건데 성별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죠. 아저씨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이라고 하는 한 개의 의미 자질로 반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소년과 할머니는요 반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두 개의 의미 자질이 다르거든. 첫 번째는 성별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차이가 나요. 맞죠? 나이가 반대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의미 자질로 반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반이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이제 반의 관계다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거 한 개만 다른지 여러 개가 다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배우다, 사사하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사하다는 뭐 누군가한테 뭘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다. 그러면 배우다랑 사사하다는 유의관계야, 반의관계야? 반의관계가 돼야 돼요. 배우는 건 이제 가르치는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고요. 사사하는 건요, 배우는 누군가한테 전수해주는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반의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보고 풀어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49번 봅시다. 49번. 자, 명사 파생정비사.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원. 얘네 구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술성의 유무를 바탕으로 서술성이 없으면 명사 파생 정비사, 서술성이 있으면 명사형 전성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서술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류옵식을 갈라낼 수 있을까요? 서술성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의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서술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미인 거고, 서술어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으면 걔는 접사인 거야. 그러면 서술어의 성질을 뭘로 생각하면 오류 없이 구분이 가능할까? 서술어의 성질 가장 대표적인 거,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서술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어 있어야 되죠. 근데 가끔씩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쓰기도 한단 말이야.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어.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서술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그녀는 활짝 웃음으로써 자신의 답변을 대신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그녀라는 주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녀가 웃은 거야. 자,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이라고 하면요, 얘 문장 성분 뭐야? 관용어야. 얘 문장 성분 뭔데? 관용어야. 사용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얘가 문장 전체의 주어잖아. 문장 전체로 봤을 때. 맞죠? 얘는 뭔데? 그녀는 활짝 웃음으로써 라고 하면서 그녀가 활짝 웃는다라고 하는, 그녀가 활짝 웃다 라고 하는 절이죠, 절. 명사절의 서술어인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서술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명사절의 서술어. 주어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주어가 따로 없어. 어린아이의 해맑은 죽음이라고 할 때, 웃음이라고 할 때 둘 다 주어가 아니거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얘는 뭐건데? 명사형 어미야. 그러면 그녀는 활짝 웃음이라고 할 때 이 웃음의 품사는 뭔데? 품사는 뭐야? 동사야. 왜 그런데? 어미잖아. 명사형 어미라네. 그럼 용언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동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품사가 바뀌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전미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원래 웃다는 동사인데 웃음이라고 해서 명사가 된 거야. 얘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용언이야. 어미는 용언에만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품사는 여전히 동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56번 보세요. 자, 요거 지금 여러분들 두 개 물어보는 겁니다. 동음, 이의어, 일단은 동음, 이의관계 물어보고요. 하나는 규칙, 불규칙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동음, 이의관계에 있는 말인데, 동음, 이의관계에 있어서 하나는 규칙, 하나는 불규칙, 또는 동음, 이의어인데 다 불규칙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이외에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묻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과 불규칙을 뭘 붙여봐야 된다고 했어요? 어미, 어를 붙여보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는 묻어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하나는 물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굽다, 아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쪽으로 굽어야, 도자기를 구워야. 그러면 얘가 불규칙이죠. 자, 그녀의 예의가 참 바르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의가 바르다. 바르다. 바르.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르로 끝난 애들요. 원래 규칙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르다 있죠. 얘 규칙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따르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가 되잖아. 그렇죠? 따라가 됩니다. 왜 그런데? 의탈락이에요. 의탈락. 의문의 변동에서요, 여러분들 의탈락 있죠. 의문의 변동에서 어떤 변동 규칙으로 나오는 거 희의탈락, 그 다음에 뭐 의탈락, 리을탈락 있죠. 얘네들은 전부 규칙 활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으로 끝나잖아. 어간이 으로 끝나면 규칙 활용은 으가 탈락하고 아우가 그대로 붙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봐. 둘 중에 하나야. 그녀의 예의가 참 발라 또는 바라. 뭘까요? 발라입니다. 가시를 발라 먹어야 발라 먹어야 발라 먹어야. 자, 은행에 적금을 붓다라고 되어 있어. 얘 아우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부어. 얘도 뭔데? 자리가 부어. 둘 다 부어줘. 자, 반장이 친구들에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걷어. 이불을 걷어서. 둘 다 규칙이죠. 자, 그 다음 15에 이미 키가 6척에 이르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6척에 아우 붙이면 어떻게 돼? 15에 이미 키가 6척에. 한국 사람 아니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뭔가 그렇게 좀 넓혀서 생각해야 될 것만 같고. 그 여러분들 이번에 언배 5개, 언어 5개 다 맞았다, 손 3호에서. 아, 없구나. 오케이. 이번에 언배 그 문제 나오는 거 하나만 이야기 좀 봅시다. 자, 6척의 이르다 어차피 3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뭐 있어? 도달하다, 그 다음에 말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르다. 자, 그러면 이 이르다는 뭐야? 도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6척에 이르러가 돼야 돼요. 이르러. 평소에 잘 안 쓰니까 좀 어색하죠. 그 다음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에게 이르다가는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일러가 돼. 자, 두 개는 분명히 형태는 달라. 근데 뭐는 똑같아? 불규칙인 건 똑같아. 내가 이번에 사실 저 3월 모의고사에 언어를 안 보기는 했거든요. 다 안 봤어. 그냥 하나만 봤어, 선지. 그거 요거 있더만. 이거 맞춘 사람 있어요? 이게 틀린 선지였죠. 분석 안 했어? 이거 합성어 문제 중에서 길짐승 나오는 거 있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였을걸? 선지에서 합성어들 쫙 넣어놓고 그러니까 유형이 다른 합성어 고르는 거였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는 기본적으로 어근 플러스 어근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데 어근과 어근 이외에 다른 요소가 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관용사 영감이 있는 합성어랑 그다음에 연결어미사와 합성어 둘 다 있는 문장 찾는 거지. 그럼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건데?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통 길 짐승 이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기 쉽냐면
길 플러스 짐승 생각하기 쉽잖아. 맞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데 있어서 얘도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앞에 힌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 뱀과 같은 길짐승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길에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건데? 기다야, 기다. 거기에 플러스 리을 플러스 짐승이거든. 맞죠? 그러면 날짐승은 뭔데요? 날아다니는 짐승을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는 짐승을 길짐승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그러면 날짐승 같은 경우에는 관용사용 어미가 있어 없어? 기본형이 뭐야? 날다야 날다. 그러면 관용사용 어미 안 붙어있죠. 맞죠? 그럼 길짐승은 뭐야? 기다 플러스 리을 짐승이니까 관용사용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로 이제 저기 뭐야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지. 맞죠? 그럼 얘는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야. 어간, 어미, 명사잖아. 그렇죠? 그럼 날짐승은 어떻게 되는데? 비통사적 합성어죠. 어가 플러스 명사니까. 이해되죠? 그럼 그 문제는 맞았어? 그래, 틀렸어요. 그 정답률이 박살났다던데. (3월에) 뭐가 어려웠어요? 내가 이게 지난주에 했었나? 뭐가 어려웠지? 나 그때는 안 풀어본 상태였거든. 뭐가 어려웠었어요? 문화면서 뭐? 현대시? 고전소설은요? 어려웠어? 아,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읽고 찍었어. 그 대충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던데. 나는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해도 이름을 못 외울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오던데. 그건 좀 심하더라. 근데 그것도 좀 의미 있다. 그것도 좀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만약에 넘기고 나서 현대시를 봤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은데. 현대시 다 맞았다 했어요, 손? 아무도 없어? 고전소설은 다 맞았어요? 그것도 다 맞은 사람 없어요? 그 찍었으니까 다 틀렸을 수 있지. 오케이. 찍었으니까 다 틀렸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두 개 말고 괜찮았어? 그것도 아니었어. 그럼 독서는? 괜찮은 게 없었네 그러면? 선택은요? 그럼 괜찮은 거 딱 하나 있었네. 독서로 그 1번, 2번, 3번. 혹시 2번 틀린 사람 있어? 2번에 정답률 되게 낮던데? 없죠? 있을 수 있지. 야, 그러면 너네 그거 현대시 이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분석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어? 오답할 때, 너네 학교에서 그거 내지? 그러면 그거 오답할 때 분석은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디 뭐 학원에서 분석지를 받거나 아니면 설명을 듣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저번 오답하기 전에 쌤이 그거 설명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아니 쌤이. 진짜? 나 기억이 안 나. 진짜? 근데 이 반에서 얘기했다고? 나 딴 반에서 얘기한 줄 알았네. 내가 얘기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이거 수업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걸 얘기했었다고? 나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했었구나. 와, 미쳤다 요즘. 술도 안 마시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 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뭐가 내 얘기를 하는 어떤 그 받아들이는 표정을 항상 보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이 표정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59번 봅시다. 59번. 자,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문제랑은 상관없고 조사. 를 보면
부사격 조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 조사를 좀 구별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와 귤을 먹었다. 맨날 똑같은 예시 들어주죠. 맞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왜 맨날 똑같은 거 하냐면 이거 좀 그 예시라도 확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가지고 항상 똑같은 예시를 좀 들어줍니다. 영희와 철수가 결혼했다. 자, 나는 사과와 귤을 먹었다 할 때 이 와는 무슨 조사에 해당합니까? 접속 조사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영희와 철수가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에 해당할까요? 무슨 조사야? 지원아 무슨 조사예요? 이것도 접속조사 아닌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조사가 사용됐다는 건 접속조사가 사용됐다는 건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라는 거야? 문장 파트로 넘어가면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야. 맞죠? 나는 사과를 먹었다랑 나는 귤을 먹었다야. 맞죠? 자, 그래서 사과와 귤 이러면 다 목적어야. 사과도 목적어고 귤도 목적어야. 맞죠?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귤을 먹었다야. 맞죠? 자, 그럼 이거는 뭔데? 영희가 결혼했다, 철수가 결혼했다야. 이 문장이 지금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결혼은 지금 얘 결혼하고 따로 해야 돼? 아니면 둘이 같이 해야 돼? 둘이 같이 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원래 일반적인 문장으로 쓰면 문장이 뭐야? 철수가 영희와 결혼했다는 거거든. 얘가 얘랑 결혼했다는 거야. 그럼 이 와는 무슨 격 조사가 되는데? 부사격 조사가 되죠. 얘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필수적 부사어. 영희와는 철수가 영희와 결혼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거고 위에 있는 사과와 할 때 와는 접속 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사실 요 58번 문제랑은 크게 59번 문제랑은 크게 이제 저기 관련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2번 문제 풀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명사 파생 정비사랑 명사형 어미 이야기야. 자, 봅시다. 그냥 딱 보는 순간 딱딱딱 보이면 바로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였으면 아이들이 또 뺐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서 이 그림책은 가볍게 읽기에 좋다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지금 주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럼 얘는 뭐야? 명사형 어미겠다. 그쵸? 아이들이 빼도 어미야. 왜 그런데? 그 위에 설명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읽기잖아.
맞죠? 이 부사어가 지금 뭘 해주고 있어? 수식해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용언이, 얘는 서술어여야지 부사어가 서술식을 해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서술성을 띠고 있습니다. 얘도 볼까? 그분은 깊은 잠을 잠으로써 자는 게 그분이 자는 거잖아. 그럼 명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거겠다, 그렇죠? 그럼 그분은 빼면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맛깔나는데 깊은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회복하곤 했다. 요것도 뭔데? 지금 잠을 자는 거야. 뭐 뭘 필요로 해?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뭐야? 서술성이 있는 애야.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서술성이 없어. 왜 그런데?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거든. 맞죠? 명사라는 얘기야. 깊은 잠잖아. 맞죠? 자, 그럴 때 지금 명사와 정비사가 사용되는 것만 모두 찾아보라며. 맞죠? 자, 그러면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 두터, 운, 믿음. 얘네 지금 보면 너무 힌트가 확실한 게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체온이니까 가능하겠죠? 관용어는 오로지 수식해주는 게 체온밖에 없잖아. 새로 운 걸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꿈, 믿음, 걸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형태소 나누는 거 다 잘 하죠? 기본이야, 기본. 아, 그 요거 하나만 좀 고려합시다. 형태소 나눌 때. 자, 우리가 어떤 형태소를 나눌 때 유의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복합어. 그러니까 파생어나 합생어일 수 있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사. 일단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얘네 유의해야 되는 유형 세 가지가 전부 뭐냐면 다 띄어쓰기 안 돼 있는 애들입니다. 띄어쓰기 돼 있으면 문장 성분이 다른데 당연히 다른 형태소지. 맞죠? 자, 조사 띄어쓰기 안 돼 있는데 조사 여러 개 쓰는 거 가능합니다. 조사는요, 격조사는 한 개만 붙을 수 있지만 보조사는 무한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도 좀 치사하게 나오면 좀 구분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형태소 구분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좀 시켰었어? 프린트나 이런 걸로? 했었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 구분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용어. 자, 우리 단어 파트 들어오면 용어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기본형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기본형 생각해야 되는 이유 뭐야? 어간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하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어간을 찾을 수 있는 단어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럼 뭐하러 만들어 중요한 관계. 자, 헷갈리게 할 만한 것들을 보통 물어볼 거란 말이야. 또는 불규칙으로 활용되어 있는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기본형을 생각해야지 원래 어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어간을 살려둔 채로 나머지 애들이 뭐가 덧붙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덧붙은 애들은 전부 뭔데? 각각의 형태소로 다 나눠줘야지. 접사든 어미든. 접사 여러 개 붙는 거 가능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용어의 기본형 항상 생각하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형태소 나눌 때 여기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아, 그 다음에 품사통용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아까 품사통용 필기 어디 했지?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73페이지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볼래요? 자, 있다고 봅시다. 있다 여기 품사통용이 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이, 책상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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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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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라고 하면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근데 너는 거기 있어라. 너 거기 있어라 라는 말 우리 쓴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알아 어라 명령형 어미는 동사에 쓸 수 없, 저기 형용사에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요거 뭔데? 동사로 쓰이는 거야. 근데 이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거의 한 80% 이상 형용사로 씁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동사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어미는 형용사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 여기 있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는다를 쓰잖아. 그럼 뭐야? 동사로 쓴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형용사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는다 또는 이제 어라 알아 우리 여기에 있자 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했던 거 넘어가고 맞다 틀리다 나오는 게 있었는데 어 105페이지 한번 105번 봅시다. 지금 93페이지. 이거 압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다 할 때 들이 뭔지? 아이라는 말을 따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요. 맞죠? 들이라는 말을 따로 써 안 써? 아이들은 아이 여러 명을 뜻하는 거잖아. 여럿이라는 의미의 들을요 혼자 따로 떼서도 써요? 들이 놀고 있다? 안 해요. 그럼 결론 얘는 뭘까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거에서 결론 하나밖에 안 나온 걸까요? 접사입니다. 접사. 여러분들 단어 파트는 문제 많이 풀면서 접사는요 그냥 많이 알아두면 많이 알아둘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거나 할 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접사거든. 접사. 생각해봐. 아이들이라고 하면 품사가 뭐겠어? 일단 명사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어미가 될 수 없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애들 예시를 한번 생각해봐봐. 어미 일단 아니야. 그럼 얘가 조사야? 조사도 아니야. 그럼 뭐만 남는데? 접사만 남아요. 그럼 얘가 접사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려면 뭐 하면 돼? 아이들이라는 말을 써요. 아이라는 말 쓴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근일 거야. 빼봐. 들이라는 말 혼자 써? 안 써. 여기서 말하는 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럿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다 접사야. 알겠죠? 자, 우리가 접사인지 아닌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복수형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자, 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복수형을 나타내는 전미사. 들 또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나타내는 이 전미사가요 중복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또는 우리들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라는 말에 사실은 이미 복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복수의 의미가. 근데 들이라는 말로 한 번 더 이제 의미가 중첩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표현이냐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은 아니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의미가 중첩되지만 그냥 인정하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직접 구성 요소. 자, 102페이지. 148번. 자,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어가 합성어나 파생어로 만들어질 때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딱 만들어져서 완성이 될 때 그 최종에 뭐랑 뭐가 붙었는지를 가르는 게 직접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직접 구성 요소는 원래 그냥 직접적인 성분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나누는 거거든. 그런데 이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눌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일 났다. 예시 생각이 안 나냐? 볶음밥 요리 뭐 변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칠 때 얘네는요 형태수로 나누면 얘 형태수 몇 개야? 형태수 몇 개야? 지원아 형태수 몇 개야? 형태수 몇 개야 이거? 자 쉬운 거 이거 형태수 몇 개야? 형태수 몇 개야? 왜 형태수를? 이게 제일 쉬운데? 형태수 몇 개야 이거? 에이 설마 채영아 이거 형태수 몇 개인데? 3개! 어간, 어미, 명사, 어간은 어근, 그 다음에 어미, 그리고 어근 형태수 3개잖아 맞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봐봐봐 지금 형태수가 3개라고 맞죠? 그러면 이 형태수의 3개가 하나 둘 셋 하면 3개가 한꺼번에 붙인 거야? 아니야 일단 2개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은 거잖아 그 마지막에 더 붙을 때 그 조합 그거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고 마지막에 구성될 때 뭐랑 뭐로 만나서 됐는지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직접 구성 요소를 쉽게 풀이하면 그거라고 자 그럼 이게 볶음밥이 복 플러스 은밥이 아니면 볶음 플러스 밥이야 볶음 플러스 밥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얘 2개 만나고 그 다음에 얘를 만났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미 볶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됐다고 하나의 단어가 됐어 단어가 됐다는 건 안에 뭘 포함하고 있어? 어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거든 하나의 단어가 된 볶음이라는 단어에 밥이라는 단어가 또 만났어 그럼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내가 이거 왜 물어보는데 중간에 접사 붙어 있잖아 자 어근 접사 어근인데 얘는 왜 합성어인데요? 단어에 단어가 만난 형태라서 그러면 견눈질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눌 거야 질 따로 써 안 써? 안 써 그럼 얘는 뭔데? 접사야 눈 따로 써 안 써? 써 그럼 얘는 어근이야 곁 따로 써 안 써? 따로 써요 안 써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곁이라는 말 따로 쓰죠 내 곁에 있어 맞죠? 뭘로 쓰는데? 명사로 쓰잖아 곁에 맞죠? 그러면 어근 접사야 그럼 어근과 어근이 만나 있기도 하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 있기도 하다고 그럼 얘는 파생어야 합성어야?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어차피 3글자니까 경우의 수를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경계가 여기 나누거나 여기 나뉘거나 곁눈 플러스 질이거나 곁 플러스 눈질이야 그러면 얘는 곁 플러스 눈질이야 아니면 곁눈 플러스 질이야 자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또 뭘 생각해야 되는데 곁눈이라는 말을 쓰는지 눈질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곁눈이라는 말 써 안 써? 써요 나는 곁눈으로 글을 흙깃봤다 곁눈이라는 말 따로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곁눈이라는 말을 따로 쓰니까 곁눈 플러스 질이 합쳐지면 눈질이라는 말은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자 곁눈 플러스 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뭐가 만난 거야? 접사가 만난 형태거든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파생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눈다면
볶음 플러스 밥이 되는 겁니다. 견눈질은 견눈 플러스 질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어근에 접사가 붙어 있는 형태로 봐서 얘는 다 세모야. 얘는 뭔데 그러면? 다 합성어야. 놀이도 지금 어근, 접사, 어근이야. 터도 의미가 있잖아. 맞죠? 어떤 그 장소. 자, 그러니까 어근, 접사, 어근인데 지금 하나의 단어가 어근을 만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에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쌤이 설명했던 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아, 109페이지, 109페이지 봅시다. 109페이지. 자, 별표. 틀리다, 맞다 전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 답이 맞았어 라고 할 때 이거 맞는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맞는 말씀만 하신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찾는 게 계속 요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맞다 틀리다. 얘는 지금 이제 반이어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왜냐면 얘도 다이어고 얘도 다이어잖아. 그래서 반의 관계에 있는 뜻도 있고 아닌 뜻도 있어요. 알겠죠? 얘네 구분하면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하시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파트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기 가져가가지고 숙제로 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좀 다 기본 문제들이야. 그냥 기본이야, 기본 문제. 알겠죠? 다음 주에 지문형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